윤성민 선수 마무리는 저는 뭐 많이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많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마무리의 중압감이 팬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모든 투수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뒤에 누가 없다는 게 굉장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뒤에 아무도 없다는 그 압박, 그 무게감이 대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던진 대로만 던져주면 마무리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제구가 사실은 퐁당퐁당이거든요. 유성민 선수가. 그래서 한 경기 제구가 들어가면 그 다음 경기는 좀 안 되고 하고, 김원중 난장판인데 김원중 선수 세이브 3위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다른 팀 마무리도 전부 다 힘듭니다. 김재현 선수 넉점 주는 거 보셨잖아요. 네. 마무리인 자리가 원래 터지면 안 좋은 것만 많이 보이고, 근데 결국 토탈로 봐야죠. 토탈로 봐야 되는 거고, 안 좋은 것만 잘라서 보면 다 힘듭니다. 마무리는. 베스트는 이제 김원중 선수의 계약 기간 동안 바통 터치가 되는 거죠. 이게 베스트입니다. 내년까지는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를 보는 게 맞고요. 계약 3년 차부터 조금씩 이제 그런 바통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대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좀 보기 힘들고 그런 게 있어도. 그리고 이런저런 올해 커리어 하이 시즌이 맞고요. 그리고 7월 말에 어깨 불편함이 저는 분명히 좀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조병헌 선수도 물론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는 그 선수들이 너무 못하는데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개인적으로 이 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되게 싫어하는 게 그럼 더하기 13 만든 선수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로 플러스 14까지 갔으면 이 선수들이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안 좋을 때만 보고 선수들이 너무 못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논리는, 그럼 더하기 13은 뭐 다른 선수들이 했나?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멘탈로는 김원중 선수가 굉장히 좋죠.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구위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멘탈로는 분명히 투수 후배들한테 또 알려주시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축구로 치면 최종 수비수가 골 먹으면 다 비난받죠. 뭐 그런 느낌이죠. 뭐 골키퍼로 봐도 비슷한 것 같고, 결국은 경기를 지는 순간에 티가 나는 사람이 마무리니까, 경기가 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선수가 뭐 최종 수비수, 골키퍼, 마무리 뭐 이런 선수들이니까 뭐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전미르 선수 얘기가 잠깐 이제 기사 관계가 있는데 요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박시영 상무 감독이 좀 작심 발언을 했죠. 그 투수들 보낼 때 아픈 선수들 보내지 마라. 우리가 무슨 휴게소도 아니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에 수술을 받고 들어왔는데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타자 전향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공을 던지려면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공을 던지려면은 내년에는 두 가지 다 하지 않을까? 라고 박지영 상무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감독이 전미래가 투수를 포기한 게 아닌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한다. KBO의 향후 2군에 향해서 오타니루를 필요하다고 건의를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시영 감독의 말대로 전미래 선수가 투타 겸업하려면 오타니룰 도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내년 그 2군 리그를 가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전미래 선수는 올 시즌에 대해서는 타격이 괜찮았다. 그냥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시즌이라서 방망이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면서, 팔꿈치는 지금 회복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0월 말에 ITP 들어가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투타 겸업 재개가 가능할 듯, 바뀔 듯하다. 감독님이 시킨 대로 따를 것이고 무엇을 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말에 ITP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점진적으로 재활을 해가지고 둘 다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전미르 선수의 어떤 성장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는 요 정도밖에 오늘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신인 선수 계약은 지금 그 NC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왔더라? 제가 본 게 NC여가지고 NC 있었고 한 두 구단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 팀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또 하겠죠. 뭐 그거는 이제 계약금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얘기 해가지고 아마 맞춰서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마무리 캠프 미야자키로 가는 거, 맞을 겁니다. 롯데 마무리 캠프 기사를 제가 봤었지만 미야자키로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추석 반납이 이게 정확히 기사를 보면은 연휴를 다 안 쉬는 건 아닐 거고, 이게 소식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롯데 KT는 완료입니까? 8일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여기 있네. 자,
자, 일단 8위부터 시작되는 훈련부터 구단과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좋은 아카데미의 주요 선수들을 보낼 것이고 경기를 많이 못 뛰었던 백업 선수들은 울산에서 열릴 교육리그에서 뛰게 할 것이다. 그래서 8위부터 일주일 정도 쉬고 8위부터 훈련을 하고 11월에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10월 8위부터 국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마무리 훈련을 일본 미야자키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좀 말이 되네요. 왜냐면 11월이면은 부산도 제법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을 해서 10월은 사직에서 상동이나 사직에서 11월은 일본 내려가서 오면 이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바로 미야자키 가는 줄 알았는데 11월에 가는 거면 좀 납득은 됩니다. 그렇고 또 교육리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고려해서 미야자키를 좀 이따 가는 거 굉장히 사실 강운 일정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딱 일주일 쉬고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달아가지고 훈련, 비시즌 비활동 기간 말고는 다 훈련을 하겠다는 뜻인데 일단 팬으로서는 시켜봐야죠.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는 뭐 이야기는 힘드니까 아무튼 스케줄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 그 울산 폴리그 교육리그는 가을리그는 14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구체적인 대진표 내리기지만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오면 정보를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심리 치료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감독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거는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김태형 감독이 남긴 말씀을 보면 가역을 못하게 되면 내년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훈련량은 선수들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것을 훈련량은 당연히 많아야 한다. 개개인에게 맞는 훈련도 할 텐데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훈련할 것이다. 스태프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이 정말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할 것이다. 부족한 점을 훈련량으로 메워서 내년에 결과를 내야 한다. 합니다. 감독님이 저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최적의 방법을 찾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팬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쪼록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리고 굿즈 유니폼이나 의류 같은 거 빨리 할인 나왔으면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근데 그 굿즈 할인 생각해보면 작년이 11월부터 할인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을까요? 작년도 11월부터 딱 시작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0월에는 할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11월은 돼야 될 것 같고, 교육리그 일정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일정이 안 나왔어요. 가을리그 경기 일정이 아직 안 나옴. 대회 기간만 나와 있고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와 있고 언제 무슨 경기를 한다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그 호주 멜버른 팀 팀 스케줄은 그 멜버른 팀 홈페이지인가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에 게시물 있는 거 제가 한 개 봤는데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 스케줄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언론에 소개를 안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을리그 저 일정도 그 경상일본가 거기에 진짜 한 토막이 짧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데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회가 보름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보도가 없지? 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고 그쵸, 그 가을 상품, 가을맞이 상품이 재고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폭 할인해서 팬들에게 이거라도 해라. 네, 그런 생각이고, 진격의 거인님 외야 시즌권 허락 축하드립니다. 시즌권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시즌권을 끊어볼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내년에 또 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은 시즌권을 끊어보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권 구매는 1월쯤 아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시즌권 판매 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1월 말? 2월 초? 이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안 정확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그죠, 2월쯤이었죠. 작년도 2월 16일 되게 늦게 나왔네. 그러니까 24년은 2월 16일 시작했어요. 올해는 안 보이네. 근데 아마 2월 중순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5년도 2월 13일이었네. 그러니까 2월 중순인 것 같습니다. 2월 중순이고 이게 시즌권도 추첨을 했어야 됐나요? 그 선예매 멤버십이 되게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선예매권이 경쟁이 치열했고 시즌권도 경쟁이 있었나? 이게 지금 그 자료가 있네요.
자, 현장 판매분이 21일부로 매진되었다. 경쟁이 치열했군요. 근데 시즌권도 현장 판매도 매진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왜냐면 또 기존 시즌권 분들이 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이 시즌권을 아예 못 파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즌권은 참 결국은 좌석이 늘어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야구를 못해도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이러면 야구장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관객석이 늘어야 되는데 시즌권 랜덤 번호표예요? 참 쉽지 않네요. 첫 번째 뽑기 순서 추첨, 두 번째 실제 구매 번호 추첨. 복잡하네요. 일단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권이 일단 한참 있다가 하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 또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범 경기는 평일 무료, 주말 유료였는데 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또 매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말 경기를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퓨처스 서머리그가 테이블이 12,000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주말은 그래서 이러면 시범 경기도 약간 저거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의 전쟁 참전할까요? 뭐 그거는 사실은 저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뭐 일반 팬들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 그룹 본사의 의지인데 돈 푸는 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모르죠. 롯데 그룹 관계자 아니면 지금 모 그룹 사정이 좋지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구단에 돈을 풀 건지 아닐지는 사실은 뭐 알 수 없죠. 구단 관계자가 아닌 이상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지켜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팬 유튜버가 저거 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롯데 구단에 뭐 지인이 있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이야. 한현희 선수는 더일 수 있죠. 한현희 선수는 올해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는 돈을 많이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셀러리 캡이 늘어나고 또 셀캡 터져도 그 벌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돈 쓰려고 하면 돈을 못 쓰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 본사에서는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데 돈이 더 달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김태형 감독이 어찌됐건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FA 영입이 없기도 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투자를 해줄지 아니면 모건관이 성적이 안 나는데 뭔 투자를 해주냐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사로 나와봐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팬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 형님 농구 황제? 강백호 선수. 네. 저는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박찬호 별로, 강백호 좋음. 저는 이렇습니다. 네,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한 거니까 저는 광백호 선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입할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얘기하기 힘든 것 같고 야구부장 채널에 돈 쓸 준비가 되었다. 저도 그 보기는 했는데 사실 야구부장님도 타율이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돈 쓸 준비 됐다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정도로 참고합니다. 왜냐면 뭐 야구부장님도 다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강백호 선수면은 뭐 외야건 1루건 그냥 본인 하고 싶은데 자리 주면 되다는 생각이고 저는 FA는 S급만 영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 나이가 워낙 어려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고점이 워낙 높았고 저점으로 내려왔는데 근데 나이가 99년생이니까 최전성기에 들어간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주기 훨씬 더 많은 선수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강백호 선수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찬호 선수 훌륭한 선수예요. 근데 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박찬호 선수 좋은 선수지만 팀을 바꿀 수 있는 선수인가? 는 저는 모르겠다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팀을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전 봐요.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을 영입해야 된다면 강백호 선수를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뭐 돈잔치 해가지고 둘 다 잡으면 제일 좋죠. 돈잔치해서 둘 다 영입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면 강백호 선수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고수를 합니다. 자, 그렇고 자 부장님은 성맨이 제키타리의 이유로 안 보게 돼요. 뭐 사실 매주 그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정보를 그렇게 많이 모은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그 거대한 언론사에서 이제 재직을 하신다고 해도 그쵸, 셀캡이 늘어서 경쟁도 치열하겠죠. 네, 그리고 특히 강백호 선수는 아마 모든 구단에서 탐을 낼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전민재 선수가 상반기 극초반 수준만 해줘도 전 박찬호 별 필요가 없다. 근데 결국은 유격수가 풀타임 유격수가 너무 어려운 자리니까 풀타임 유격수가 워낙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는 전민재 선수가 초중반 모습이 시즌 내내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체력을 잘 나눠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야로 만약에 영입을 하면 이제 레이스 선수 자리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민재 선수, 이호준 선수를 잘 섞어 써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유격수를 영입 안 하고 끌어 나가려면. 그러니까 두 선수의 베스트일 때 잘 나누면, 그렇죠. 박찬호 선수는 풀타임을 계속 뛰는 선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선수죠. 최근 시즌 동안 거의 정경기 나오지 않았나요? 박찬호 선수가 거의 정경기를 뛰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2019년부터 거의 130경기 이상을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유격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영입까지는 안 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최근 3년으로 끊어봤을 때 타격 성적도 많이 좋아졌고 일단 내구성이 워낙에 좋다는 거. 수비 실력은 뭐 워낙 입증이 돼 있는 선수니까 좋은 선수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그런 거죠. 너무 130경기 이상을 지금 2019년부터 지금 6년째잖아요. 7년째다. 7년째니까 약간 유강남 선수의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예요. 7년을 안 부사지고 뛰었다? 부사질 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5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슬 고장날 때가 또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선수지만 저는 우리 팀하고는 좀 안 영입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박찬호 선수가 건강하게 잘한 게 제일 좋겠지만 좀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을 안 아프고 뛰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붕괴되면서 뭐 선발이 붕괴되면은 야구라는 게 모든 게 무너지는 게 기본이니까요. 후라도 치리노스급.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 근데 또 사실 외국인 영입을 막 못하는 팀은 또 아닙니다. 사실 벨라스케즈 참사가 너무 커서 그렇지 막 그렇게 참사급 영입을 또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좋은 선수를 또 영입하기를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벨라스케즈 선수 사태 때문에 너무 그 인식이 안 좋게 생겼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팀 외국인 선수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아요. OST님 말씀처럼 작년 외국인 WAR 1위 팀이고 외국인 괜찮게 뽑는 팀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S급이 아닌 선수들이라는 게 좀 아쉽게 보여요. S급 외국인이 딱히 아니었던 게 아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폰세 뭐 이런 선수 데리고 올 거면 폰세 뭐 디아즈 뭐 이런 선수들 데리고 올 거면 사실은 뭐 안 끝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수한 외국인 선수를 잘 뽑는 팀입니다. 네. 못한 선수들이 너무 임팩트가 크니까 그렇고 1, 5년 외국인이면 사실은 KBO에서도 손에 꼽는 조합일걸요? 그럼 선수가 팀이 롯데라서 그렇지 네 아니었으면은 진짜 훨씬 잘했을 건데 1, 5년도 외국인 정도만이 아니고 KBO 역대로 저도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외국인 조합입니다. 되게 잘 뽑은 조합이에요. 롯데라 가지고 좀 약해 보이는 거지. 릴레아는 WAR 그때 13이 넘었나? 15 넘었나? 하여간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것도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아이고 예 린드브럼 레일리 아두치가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습니다. 10년이면은 얼마나 긴 시간이야 진짜. 벨라스케즈는 욕심이 작용해서 급조한 측면이 크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모습이 본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쉬운 거는 바꿀 만은 한 어떤 상황이었으나 바꾸는 선수가 뭔가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한 게 아쉽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교체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교체로 데리고 올 선수가 벨라스케즈 선수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순위가 아닌데 차선책을 택할 만큼의 상황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벨라스케즈 선수가 못 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지만 조금 더 재고를 해볼 만한 여건이 됐는데 이제 무조건 바꿔야지로 간 게 좀 아쉬운 결과가 된 거죠. 코리 선수도 있었죠. 코리, 부책. 코리 선수가 나오다가 부책 선수가 나왔고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정상호 결승 홈런 부책 이 엔딩이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장면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손페벤의 사태. 그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부책 선수가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 손페벤의 사태 이후에 나와가지고 정상호 선수가 결승 홈런을 때리고 이제 졌다. 진짜. 이노치시님, 그쵸. 벨라스케즈 선수가 사람은 참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팀하고 인연이 안 좋았는데 어찌됐건 돌아가서 잘 하면은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못한 게 참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팀에 도움 돼보려고 자청해서 불펜도 하고 그러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외국인 선수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프로다운 모습은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로는 밉지만 사람은 안 미운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벨라스케즈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레일리와 작년 위커스 선수는 무조건 와야 해볼 만하다. 상위권 팀들 생각해보면 사실 다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이 적어도 S급 A급이 한 명씩은 있는 게 결국 5강안에 들어가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LG, 한화, 삼성, SSG, 삼성
KT, NC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다 외국인 선수들이 다 잘하죠. 여기 치리노스, 그다음에 토로스트, 여기 말할 것도 폰세, 바이스, 화이트, 앤더슨 화이트. 삼성 이제 확실히 4위부터 좀 그 한 명은 좀 별로 안 좋은 거죠. 후라도, 리베라토, 리베라토 아니고 뭐지 이거 이름? 그 리베라토 선수하고 그 삼성 외국인 투수가 항상 헷갈립니다. 네 글자라 가지고 가라비토, 그다음에 NC도 라일리 로건인데 확실히 그 보면은 4위 팀부터 한 명이 별로예요. 네, 3위 팀까지는 둘 다 좋고 KT가 지금 헤이수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KT 지금 누구죠? 이러니까 지금 그 결국은 순위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KT 헤이수스하고 누구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트릭 선수 제가 던진 거 못 봤습니다. 어찌됐건 그 상위 세 팀은 외국인 원투펀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고 데이비슨 선수 보낸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그거는 진짜 다를 수 있는 영역이라 가지고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교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봤고요. 결과가 안 좋았지만 자 토미존 2년차는 무조건 걸러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벨라스케즈 선수도 마지막 등판에 잘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그 올해가 결국은 그 재활 시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교훈을 구단에서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패트릭은 불펜으로 자주 써요. 그러니까 헤이수스 선수도 불펜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라놓고 보니까 결국은 그 3강이 되려면 외국인 2명이 확실한 계산이 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내 선발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결국 박세용 선수가 너무 무너진 게 컸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은한 선수는 잘해줬지만 그러니까 그 외국인 2명 빼면 이제 국내 선발 3자리가 비인데 2자리는 계산이 서야 된다는 거죠. 국내 선발 교체가 필요하다? 근데 당장 박세용, 나균환 말고 들어올 선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 물음표 자리를 결국 경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저 물음표 자리에 5선발 자리에 그 대기자가 3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1에서 4선발이 선발 지칠 때 로테이션 관리가 돼요. 되는데 롯데는 문제가 저 5, 6, 7번째 선발들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 김진욱 선수의 부진이 너무 컸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가 4선발로 출발을 했는데 전혀 어떤 팀에 도움이 못 됐으니까 결국은 야구가 계산이 서려면은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 5번째, 6번째, 7번째 선발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게 1, 2, 3, 4선발들도 제 실력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팀은 이 위에 3개 팀은 이 선수들이 지칠 때 로테를 한 번씩 걸러줬어요. 그러니까 대체 선발이 사실 마땅찮아도 1패를 그냥 떠안고 걸러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롯데는 그렇게 할 사정이 안 됐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원래도 체력이 약한 박세웅 선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홍민기 선수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뭐 일단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박진 이민석 선수가 일단은 5번째, 6번째 자리를 먼저 좀 생각을 받지 않을까요? 이민석, 박진 경합을 한다면 이 정도가 일단 먼저 자리를 받지 않을까 하고 인생은 미로님 박세웅 나균은 외국인 성적에 따라 성적이 좌우될 것 같다.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노 77이 말씀드린 선발이 5, 6이닝 가는 팀이 상위권이 되었다. 그리고 이 팀들이 국내 선발진도 뒤에 다 괜찮죠. 결국은 그러니까 LG만 봐도 뭐 여기는 10승 투수가 4명이잖아요. 바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임창규 선수가 국내 1선발 역할을 너무 잘해줬고 임창규, 손주영 또 누구 있지? 타 팀은 정확히 바로 안 나가지고 류현진 그러니까 그냥 국내 1선발도 너무 좋죠. 이 팀들 보면 송승기 선수까지 그다음에 여기도 문동주 SSG도 김강현 선수가 좀 별로긴 하지만 SSG는 제 생각이 안 나네요. 김강현 선수 말고 선발이 누가 있죠? 하나도 5번째 선발이 약간 물음표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엄상백 선수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역할을 잘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결국은 이 선발 계산 서는 거에 따라 순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야구가 결국은 선발 노름이 너무 크다는 거죠. 송영진 선수가 5선발인가? 2승인데 송영진 선수가 5선발로 보기에는 2승밖에 안 돼가지고 5선발은 아닌 것 같고 ICC는 텐덤으로 붙여요. 아무튼 선발로 들어간 선수는 뭐 이 정도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2010년을 돌아보면 불펜이 안 좋아도 선발에서 계산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 성적이 나왔던 건데 선발이 안 좋고 불펜이 좋은 것보다는 선발이 좋고 불펜이 안 좋은 게 결국은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죠. 엄상백인데 엄상백 선수가 못했으니까 박종훈 선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쵸. 이래 보니까 순위가 딱 나오네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밑에 팀들은 결국은 선발진이 3명이 계산이 안 서니까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LG도 불펜이 구려도 근데 구리다고 하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지 나쁜 불펜은 아니지 않나요? 이제 불펜 약하다는 생각 딱히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는 거지. 뭐 하위 팀으로 대입 뽑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고 무포님 생각할수록 너무 아쉽다. 윤성빈, 홍민기, 전민재 EP 다 터지고 초반 바비분도 좋았는데 그쵸? 찍먹 기회였는데 결국은 그 운이 터진 거를 끝까지 못 가져가는 게 좀 아쉬웠죠. 약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김진성, 유영찬 선수 있으니까 그쵸? 좋잖아요. 에이지도 불펜 맞아. 그리고 특정 투수한테 너무 상대가 안 된 게 일단 크다고 생각이 되고 팬 페스티벌 아직 오피셜 없습니다. 기사가 나오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팬 페스티벌 하면은 정신이 나간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하는 건지. 그죠. 김영우 선수가 되게 잘해줬고 에이지는 그래서 에이지도 불펜 괜찮아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약하다는 거지 팀의 다른 전력들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에이지는 수비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그런 게 또 하는 것 같고. 그쵸. 김강희가 올해 좀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쉬고 오면 왜 갑자기 경기력이 이렇게 되나? 올해 최대 미스테리. 쉬고 오면은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바닥이 되나? 이게 제일 미스터리예요. 이게 시즌 내내 이랬으니까 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구단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일 텐 진짜 쉴 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LG 수비 보면은 감탄사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야구는 선발 앤 수비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발과 수비가 결국은 둘이가 연결이 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이 잘 던지면 수비도 당연히 부담이 적고 수비가 잘하면 선발도 당연히 수월하게 던져지고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야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제 둘 중에 한 개가 안 돼버리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수비가 안 좋으면 선발 투수가 수월하게 갈 수가 없는 거고 반대로 선발이 못하면 수비는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해 수확은 역시 뭐 윤성빈 선수가 제일 큰 것 같죠. 올해 수확 공을 네모 안에 넣는 윤성빈 실존했다. 이게 제일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아무도 기대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뛰는 윤성빈 선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지를 못했는데 경상적인 경기를 하는 모습 봤으니까 뭐 그걸로 큰 위안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보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뭐 야구 얘기인데 타팀 연투 관리는 후반기를 대비한 듯하다. 그쵸? 근데 뭐 그 시즌에 쌓아놓고 버티자 전략 이었거든요. 올 시즌 감독님 전략이. 네, 개인적으로는 그 큰 전략 자체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투수를 못 아꼈죠. 그러니까 충분히 안 쓰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너무 조급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전략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전략이 안 좋은 팀이 성적을 내려 하면은 초반에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이제 4할 5푼 정도로 버티면서 5할을 맞추는 게 맞는데 지금 준님 말씀처럼 너무 과했어요. 근데 너무 그 쫓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3이 오히려 독이 된 느낌.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이제 순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더 높은 것을 보는 게 맞고요. 당연히 프로팀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좀 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초반에 너무 달렸다가 9월 승률이 2할 5푼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올해의 그런 과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이제 김태형 감독이 당연히 내년도 같이 가는 게 맞는데 개선이 되실까? 저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태형 감독을 계속 가는 걸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본인이 미스하신 부분들에서 개선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김민식 감독님은 쉬셔야죠. 연세가 너무 많으십니다. 김민식 감독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쉬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프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들도 다 비슷하게 말하는 거가 결국은 투수 운영이 너무 무리한 운영을 했다라는 거는 뭐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웃긴 게 총력전 선언하고 성적이 15푼이 나왔으니까 총력전 말씀을 하신 게 독이 돼버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가신다는 거는 김태형 감독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구단에서 나가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위에서 그만하세요라고 하면 나가야지. 뭐 감독님이 본인이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갈 수 있나요? 위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스티님 말씀처럼 믿을만한 투수라도 붙여드려 관여를 안 하시려는데 근데 두산 때도 본인보다 선배인 이강철 코치 있어도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개선이 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 스타일이. 누구가 와도 김태형 감독을 말릴 수 있을까? 계약서 상에 3연투 못하게 막아놓는 게 아니고서야 안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잔여 경기 8경기 1경기 이겼나요? 최일원 코치님 정도 돼서야 될 것 같긴 한데 최일원 코치님이 안 오시겠죠? 우승하라고 과이하고 불하라고 물론 투수 막 쓴다고 뭐라 하면 근데 못 갔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결과가 나면 괜찮아요. 근데 결과가 결국 7-7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국은 결과가 나왔으면 저도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갔으면은 당연히 필요한 희생이라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시즌 초중반 때 계속. 결국은 감독님 얘기가 되는데 감독님 얘기는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올 시즌이 업다운이 드라마틱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가면 다들 기분이 많이 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결국 저는 그냥 원칙은 간단해요. 감독은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 진짜 뭐 비상식적인 것만 아니면 결과 좋으면 명장입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커피님 오늘도 커피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커피 한 잔 머리 식히기. 김진욱을 보면 차명주가 생각이 납니다. 차명주 선수는 제가 선역대를 못 봐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제가 차명주 선수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고 지금 100분 정도 계속 계시니까 오랜만에 그 선수 카드 맞추는 시간을 좀 가볍게 가져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하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 3개만 좀 해볼게요. 이게 얘기가 돌고 돌아서 감독님 얘기로 가는데 감독님 얘기로 가면 저도 한 얘기를 올 시즌 내내 한 50번 한 얘기 계속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5억 받고 입단했었죠. 근데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저가 차명주 선수가 들어올 때면 나이가 한 5살 이럴 때라 가지고 한 7살? 8살? 그럴 때라서 뭐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전준호 선수 현역대 저도 현대 시절 정도만 기억이 나가지고 현대랑 마이너리 히어로즈 때만 생각이 나서 롯데 시절은 저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안 맞기 때문에. 오랜만에 카드 퀴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쵸, 올 시즌이 결국은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공허함이 너무 큰 거죠. 94%에서 무너졌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초반에 달렸다가 내려왔는데 사실 4회 정도로만 버텼어도 5등은 했을 건데 이하 오픈도 안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쉽죠. 모든 팀 구성원들이 다 아쉽겠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오랜만에 카드 퀴즈로 가보겠고 내년에 기대할 만한 요소? 내년에 기대할 만한 요소도 많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올 시즌에 어떤 실패를 잘 복귀를 한다면 분명히 고점이 있었으니까 팀이 그 고점을 또 못 가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올 시즌 3위를 찍어본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보다 잘했던 거를 기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팀이 방출 명단, 2차 명단도 이제 나오겠죠. 6명이 더 방출했는데